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덕희입니다. 네, 오랜만에 자리에 앉아서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갈치지깅 낚시 장비 관련해서 리뷰 영상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갈치 텐야 낚시에 관련된 로드나 릴, 이제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채비들 관련해서 좀 리뷰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채비 종류도 있지만, 뭐 채비나 로드, 릴 뭐 이런 장비도 있지만, 이제 뭐 중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실제 제가 낚시했었던 영상과 함께 해서 좀 같이 곁들여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아는 한에서 네, 드릴까 하고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신다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고요. 네, 우선은 어, 로드릴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씩 안쪽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서 관련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드를 보려고 하는데, 네, 로드를 보기 전에 우선 이제 처음 접해보시는, 텐야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좀 텐야 낚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로드와 릴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네.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렇게 텐야 지그를 사용을 해서 이제 텐야 낚시를 하는데 뭐 형태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이제 위에 침이 있는 부분에 이제 정어리가 됐던 아니면 꽁치포를 위에다가 이제 꽂아주든지 이제 생미끼를 달게 되죠. 여기 생미끼를 달고 와이어를 이렇게 감아서 고정을 한 상태로 이 채비를 내립니다. 채비를 내리게 되면 이제 뭐 적정 수심층이 있겠죠. 적정 수심층까지 이제 갈치가 집어된 수심층으로 내려주면 갈치가 이렇게 아래 방향에서 위로 이 생미끼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입질이 이제 로드로 느낌이 오겠죠. 이제 뭐 당기거나 아니면 위로 밀거나 하면서 로드로 그런 느낌이 오는데 느낌이 왔을 때 챔질을 해주게 되면 이 머리 쪽 있는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에 입질이 들어와서 챔질을 하게 되면 이 훅이 머리 있는 부분을 관통을 해서 이런 식으로 훅셋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들어왔을 때 이제 챔질을 해줘야지만 이제 가만히 둔 상태로는 훅셋이 되지 않고 챔질을 해줘야지만 이제 훅셋이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훅셋을 좀 입질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챔질을 해줘야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낚시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낚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채비 관련해서도 릴을 하고 이제 또 그런 것도 로드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텐야 낚시는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패턴으로 입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챔질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훅셋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로드와 나머지 이제 리뷰들을 좀 봐주시면 네,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로드를 볼까 하고요. 지금 앞에 준비한 로드는 텐야 전용 로드고 시마노에서 출시된 샤벨마스터 XR이라는 로드입니다. 네. 이 로드 세부 스펙명은 82MH180이고 스펙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8대2의 휨세의 MH 스펙이고 그리고 로드 길이가 180인 로드고요. 샤벨마스터 제가 갖고 있는 이 로드의
이제 좀 스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휨새로 보면 7대3부터 9대1까지 스펙이 있고 뭐 휨새도 이제 연질부터 시작해서 경질까지 좀 더 경질까지 이제 스펙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대2의 휨새가 제일 이제 좀 일반적으로 올라운드로 쓸 수 있는 휨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반응성이 이제 빠른 로드는 이제 휨새가 9대1로 가면 이제 좀 빠른 액션이 나오는 그런 휨새이고, 이제 7대3으로 가면 약간 연질인데 이제 좀 입질이나 그런 것들을 좀 예민할 때 아니면 좀 섬세하게 운영할 때 그럴 때는 좀 아무래도 7대3 휨새가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로드 같은 경우는 건그립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마노 제품들 중에 보면 여멀 시리즈가 이제 이렇게 건그립으로 되어 있는 로드들이 있죠. 네. 건그립 로드들은 좀 제일 큰 장점은 손목에 좀 부하가 덜 가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장시간 좀 잡고 있어도 손목이 확 꺾이진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있을 때 확실히 장점이 되더라고요. 특히 텐야 낚시 같은 경우는 좀 먼바다 나가서 좀 무거운 채비를 쓰다 보면 금방 이제 좀 손목 있는 부분이나 손 쪽이 좀 무리가 금방 가는데, 건그립은 그런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편하게 피로감이 좀 덜 한 부분들이 장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건그립이 적용이 되어 있고 끝에는 이제 모노코크 엔드 그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로드들도 이제 모노코크 엔드 그립 되어 있는 거를 저도 이제 몇 번 갖고 있어가지고 쓰는데 잘 감도가 좋아진다라는 거 잘 못 느꼈는데 이번에 텐야 낚시하면서 좀 느꼈어요. 이쪽 부분으로도 상당히 좀 입질이 조금 더 큰 입질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그런 입질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좀 요 모노코크 엔드 그립이 이런 부분이 좋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로드는 센터컷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위로 상위 버전으로 가면 이제 버투블리 타입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로드는 센터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절 부분을 보면 초리대를 잡고 좀 휨새를 보면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좀 딱딱해요. 경질이고 텐야 낚시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낚시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드렸지만, 텐야 낚시는 챔질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챔질 정확한 시기에 챔질을 해줘야지 훅셋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확한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챔질을 하고 이제 훅셋까지 연결되는 데에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질들이 아무래도 그런 즉각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어서 텐야 전용 낚시들은 경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딱딱한데 실제 문어 낚시 때도 좀 딱딱한 편이죠. 경질이기는 한데 그거보다 좀 더 경질입니다. 만져보면 확실히 문어 로드보다는 딱딱한 게 확실히 더 느껴지고요.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경우도 초리대 있는데 보면 가이드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숫자가 좀 많습니다.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이드가. 근데 가이드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 감도가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라인이 이제 이런 가이드를 하나하나 이제 닿으면서 이 가이드를 통해서 로드에 이제 닿아 있는 부분으로 로드 감도가 전해지는데 감도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낚시할 때 지난번 낚시를 가서도 느꼈지만 상당히 좀 예민한 입질들도 잘 전달이 되고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용 낚싯대를 쓰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장점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상어와 이제 그거에 맞는 또 채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합한 방식으로 전용 로드를 만들기 때문에 전용 로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고의 장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텐야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전용 낚싯대가 있으면 이제
물론 가장 좋죠. 전용 낚싯대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전용 낚싯대가 없으시다고 하면 대용으로 좀 쓸만한 낚싯대는 문어 낚싯대를 쓰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문어 낚싯대가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들 출조하시는 장르이기도 하고 또 전용 로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하게 좀 가져가서 텐야 낚시를 유사하게 전용 낚싯대랑 유사하게 좀 가져가셔서 하실 수 있는 건 좀 문어 낚싯대가 그나마 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전용 낚싯대가 좀 부담이 되시면 문어 낚싯대를 대용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시마노 제품 제가 갖고 있는 게 시마노 제품이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뭐 다이와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국내에서는 뭐 NS나 JS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텐야 낚싯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격대도 조금 다양하게 뭐 시마노가 됐던 다이와가 됐던 뭐 NS나 JS나 가격대도 정말 좀 다양한 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조금 기호에 맞는 또 전용 낚싯대를 구비하시는 것도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릴을 볼까 합니다. 네. 텐야 낚시를 할 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전동릴 많이 사용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먼 바다 나가게 되면 수심도 이제 깊고 채비도 이제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전동릴들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뭐 전동릴을 그렇다 그래서 전동릴이 꼭 필요한 건 아니고 수동릴로 쓰셔도 되거든요. 저도 뭐 수동릴로 지난번에 수동릴로 낚시를 계속 했고요. 수동릴로 하셔도 낚시하시는데 뭐 체력적으로 부담만 없으시다 그러면 충분히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동릴을 쓰시는 데 있어서 뭐 하이기어냐 파워기어냐 뭐 두 가지 중에 좀 그나마 좀 더 추천을 드리는 건 하이기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갈치가 이제 위로 상승하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채비를 물고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라인을 좀 정리해 주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이기어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다 그래서 뭐 파워기어로는 낚시를 못 하거나 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하이기어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수심계는 달려 있는 게 편합니다. 네. 뭐 수심계가 아니더라도 오색합사로 이제 수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고요. 보통 선장님이 이제 포인트 들어가면 갈치 어군이 어디에 있는지 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수심에 적정하게 채비를 맞춰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수심계가 달려 있는 아니면 수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그런 세팅이 꼭 필요하고요. 네. 라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호, 1.25 그렇게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1에서 1.25 정도를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1호보다 좀 더 얇은 0.85 같은 경우는 이제 삼치나 갈치가 이제 한번 공격을 하면 바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호 두껍게는 한 1.5까지 그 정도를 쓰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두껍게 가면 또 조류의 라인이 또 흐르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보다는 1호에서 한 1.5 정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쇼크 리더를 묶는데 네, 쇼크 리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호를 한 50cm 정도 묶고 한 1m 정도는 한 16호 정도 되는 걸로 또 이제 두 개로 2단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묶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앞쪽은 라인이 얇기 때문에 두꺼운 이제 쇼크리더를 바로 묶게 되면 이제 가이드에 계속 걸리겠죠. 그래서 좀 앞단에는 조금 얇은 쇼크리더로 한 다음 이제 한 50m 정도, 50cm 정도 빼주고 그 뒤에 이제 좀 두껍게 라인을 감아서 2단으로 쇼크리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채비가 물리는 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여기에 이제 쇼크리더가 묶이겠죠. 묶이게 되면 갈치가 이제 바로 여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윗부분 쪽에 라인 있는 부분을 또 쓸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호나 이제 좀 얇은 걸로 하게 되면 금방 끊어질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받으면. 그래서 좀 두꺼운 쇼크리더를 한 1m 정도, 16호 정도 되는 걸 한 1m 정도로 감아서 이제 낚시하다가 채비를 회수했을 때 이제 중간에 이제 흠이 난 부분들은 잘라내고 다시 이제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테이퍼드 쇼크리더가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얇은 게 이제 점점 갈수록 굵어지죠. 시작이 5호로 시작해서 이제 끝부분이 14호로 마무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이렇게 묶을 필요가 없이 매끈하게 한 번에 이제 깔끔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성 제품으로 나오는 쇼크리더들이 있어서 이런 걸로 쓰시면 이제 2단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좀 편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쇼크리더들이 몇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런 걸로 구매하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물론 2단으로 쇼크리더 하셔도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텐야 지그를 좀 볼까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텐야 지그, 네, 지그 통을 지금 갖고 왔고요. 지금 지그를 한 8개 정도 저는 우선 준비를 해서 좀 가져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출조하는 데에 지금 지난번 출조했던 데 거제권에서 나간 데는 한 수심이 한 70m 정도 됐고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한 40호 정도를 추 무게로 한 40호 정도를 기본으로 쓰고 조금 가볍게 쓸 땐 30호 아니면 더 무거운 경우는 이제 50호까지 그 정도로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0호가 한 2개 정도, 그리고 30호가 하나, 그리고 나머지 5개 정도가 40호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낚시를 가보면 텐야 낚시도 이제 좀 정적으로 지깅에 비해서는 좀 정적이기 때문에 삼치 공격이 조금 덜 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채비 손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채비 손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분을 좀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여유 있게 챙겨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텐야에 여기 이제 생미끼를 여기다 달고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준비를 해 놓는데, 이 와이어를 이 생미끼를 달고 와이어 감는 게 시간이 좀 걸려요, 생각보다. 특히 이제 피딩이 딱 걸렸는데 그때 이제 생미끼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갈아줘야 된다 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제 급하게 막 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다치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40호라고 하면 이제 주로 40호를 많이 쓰니까 40호 5개, 한 3개에서 5개 사이 정도를 미리 감아놔요. 생미끼를 달고 미리 와이어를 다 감아놓고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어놨다가 좀 쓰고, 이제 상태가 미끼가 안 좋으면 그건 놔두고 이제 새로 달아놓은 거를 바로 꺼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채비를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딩 왔을 때 조금 이제 피딩 올 때 열심히 또 낚시를 안 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채비가 떨어질까 봐 몇 개 여유분을 준비해 가는 것도 있지만, 미리 이제 생미끼를 준비해 놓고 생미끼를 달아서 준비해 놓고 좀 연속으로 계속 쓸 수 있게끔 세팅해 놓은 것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주력으로 쓰이는 이제 호수는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생미끼를 이제 달고 낚시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면 입질을 이런 데들을 많이 해요. 이런 데들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제 살이 좀 잘 달려 있는 상태로 생미끼를 달아가지고 와이어를 묶어서 내려보내면, 이제 처음에는 좀 상태가 괜찮다가 나중에 입질이 이제 보통 이 가운데 부분, 이쪽 부분에 입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 부분들의 살이 없어지죠. 살이 쭉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제 껍질만 이렇게 남는데, 적당히 이제 보시고
주변에 이런 부분, 머리 앞쪽이나 뭐 꼬리 쪽, 이런 쪽 부분에 살이 좀 있더라도 이 가운데 부분에 너무 살이 없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미끼 상태가 좋은 거랑 안 좋은 거랑 입질 들어오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바로 판단이 되면 한두 번 뭐 더 쓸까 하고 내려보는데 그것보다는 좀 교체를 해주시는 게 네, 좋고요. 그리고 뭐 낚시를 하다 보면 또 종일 입질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좀 따문따문 입질이 좀 들어오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이제 생미끼가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좀 떼내고 다시 감아주고 이제 그러는 시간들을 가지면 네, 피딩 타임 때 좀 대응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이 네,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헤드를 보시면 지금 색깔이 좀 다양하게 있죠. 뭐 보라색에 야광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뭐 형광 보라색도 있고, 그 핑크 보라도 있고요. 그리고 형광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헤드에 따라서도 좀 입질 오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특히 그날 입질이 좋았던 거는 요 색깔의 입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라색이 들어간 요 색깔이나 아니면 요 색깔의 입질이 좀 많이 들어왔고, 물론 이제 형광색에도 입질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뭐 아예 안 들어온 건 아니에요. 생미끼를 쓰기 때문에 입질이 잘 들어오는데 분명히 좀 입질이 좀 들어왔던 게 좀 차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드도 이 텐야 지그도 단색으로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좀 색깔도 다양하게 좀 구매를 하시면 좀 써보면서 또 잘 무는 게 있으면 또 그걸로 또 쓰면 되니까 네. 그런 것들도 찾는 것도 나름의 또 재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가시면 조금 낚시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수준이라고 네, 생각은 됩니다. 네. 낚시를 하다 보면 이제 로드를 거치대에 꽂아놓고 이제 눈으로 보면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질이 좀 분명하게 이제 아래로 당긴다거나 위로 치고 올라간다거나 할 때는 로드로 이제 로드 액션을 보면 이제 갈치가 물었구나가 보이기는 하는데, 입질이 물론 늘 시원하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좀 얕게 들어오는 입질들도 있어요. 되게 끝에만 살짝 타다닥 건들면서 이제 들어오는 입질들도 있는데, 그런 입질들은 로드를 들고 있어야지, 직접 들고 있어야지만 느낄 수 있는 입질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입질이 당연히 이제 이런 시원한 입질들도 물론 있지만 좀 세세한 이런 민감한 입질들은 로드를 직접 들어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드를 좀 들고 직접 낚시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다양한 입질들을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낚시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제 거치대에 꽂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면 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텐야 낚시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네. 우선 처음 이제 텐야 낚시를 시도해 보시는 분들한테 좀 대략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입질이나 그런 챔질 타이밍 그런 것들은 좀 이 자리에서만으로는 다 표현하는 게 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입질 패턴도 원체 다양하고 그리고 개인마다 느끼는 이런 편차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원한 입질이 찾아왔을 때 챔질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고 로드를 들고 좀 그런 다양한 감들을 좀 느껴보고 빨리 캐치를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입질이 물론 시원한 입질이 들어왔을 때 챔질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외에 다른 패턴들 좀 약은 패턴들이나 얕게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나 이제 그런 경우는 계속 감을 느끼면서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갈치 낚시를 나가게 되면 이제 갈치가 한두 마리 올라오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수십 마리 단위로
잡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감을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이제 피딩이 또 후반부에 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감들을 좀 빨리 익히시면 좀 익숙해지면 후반부에도 충분히 좋은 조항을 또 쌓을 수 있고 또 재미를 또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또 어려운 낚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지금 이제 시기가 10월 이제 한 11월 달까지는 갈치가 계속 이제 지깅을 계속 그 텐냐 낚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10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사이즈가 큰 녀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삼치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텐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네, 또 지금 한창 텐야로 큰 녀석들, 드래곤 사이즈의 갈치들 손맛 보기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네, 한 번쯤 나가셔서 처음 준비하신다면, 네, 좀 준비하셔가지고 10월 중에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11월 중에 한번 나가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갈치 텐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출조 다녀와서 출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